안녕하세요. 레이첼입니다. 오늘 제가 오랜만에 로스쿨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로스쿨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몇몇 분들께도 제가 이메일로 약속드렸었는데 호주의 로스쿨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. 오늘 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호주의 대학교에서는 일단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일 거예요. 우리나라의 대학 그 시험과는 다르게 시험을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. 시험의 거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수능 못지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진지하고 되게 엄숙하고 정말 철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컨닝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못할 뿐더러 정말 시간도 칼같이 지키는 편입니다. 저희 학교의 경우 시험장에 들어갈 때 법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이 지퍼백 안에 펜이랑 학생증, 각종 필기도구,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꺼놓은 상태에서 다 이 안에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. 이 지퍼백 안에만 들고 들어갈 수 있고, 물 같은 경우 라벨을 다 벗겨낸 채로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데요. 이 법학과에서는 이것 외에 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공부한 책과 노트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. 시험을 보는데 책이랑 노트를 들고 간다고요? 그러면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, 실제로 작년에 제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 장소에서 어떤 엔지니어링과와 같이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거든요. 아, 쟤네는 시험 보는데 책도 다 들고 가고 뭐야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욱하긴 했지만, 아직도 호주에 있는 로스쿨에서 클로즈드 북으로, 그러니까 책을 들고 갈 수 없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고는 합니다. 하지만 대체로 여러 학교들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 거의 다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.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느냐? 절대 아닙니다. 바로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는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essay question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. 그러면 이 problem solv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? 이거는 시험에도 그렇고 과제에도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인데, 예를 들어 하나의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. 실제 사건인 것처럼 하나의 시나리오를 줍니다. 그럼 그 시나리오를 읽고 거기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꼽아낼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를 가지고 이 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. 법의 분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지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주는 겁니다. 이 집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바로 옆집에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둘이 감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집 앞에 주차 문제던가 아니면 백야드 나무가 넘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금씩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안 좋아질 때쯤 바로 사건이 발생했어요. A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B 집으로 넘어온 거죠. 이 A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B 집에 넘어와서 막 잔디를 망가뜨려 놓고 텃밭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 B 집에 있는 아이를 물어버린 겁니다. B가 화가 너무 많이 났죠. 안 그래도 A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발생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 강아지가 어디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약간 울타리를 쳐놔요. 울타리를 쳐놓고 이 강아지를 가둬놓습니다. 그리고 바로 A한테 전화를 하죠. 네 강아지 여기 있으니까 찾으러 와. 그래서 A가 강아지를 찾으러 왔더니 A씨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내 강아지를 감히 저렇게 가둬놔? 그래서 서로의 말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B씨는 자기 아이가
A씨의 강아지한테 몰렸기 때문에, 그리고 집에 넘어와서 텃밭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A씨를 보자마자 막 욕을 합니다. 막 블라블라블라 욕을 해요. 그리고 A씨는 그 욕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B씨를 팍 밀칩니다. 그래서 B씨가 넘어졌어요. 가볍게 머리를 다치죠.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졌다고 칠게요.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이 시나리오를 읽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게 법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이슈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 짧은 시나리오 안에 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략 7,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시나리오상 어떤 이슈가 해당이 되는지를 시험에서 우리가 서술할 줄 알아야 하고, 그리고 이 이슈를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케이스를 뒷받침해서 풀어나갈지를 쓰는 것이 바로 프로블럼 솔빙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 모든 과목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거의 주어져요. 이 시나리오에 적용이 되는 정확한 법의 이슈를 찾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킬 정확한 케이스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들고 가는 노트가 크게 의미는 없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케이스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지는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유형 말고 또 하나의 유형은 에세이 퀘스천입니다. 에세이 퀘스천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내 생각만 줄줄줄줄 써 내려가면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내 생각과 그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나 어떤 법의 이론들을 적용시켜서 쓰는 것이 바로 에세이 퀘스천인데요. 학생들마다 이 두 시험 종류의 반응이 상당히 달라요. 제 생각을 뒷받침해줄 법을 적용시키는, 어떤 이론을 적용시키는 에세이 퀘스천이 저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.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열하고 그냥 있는 법을 적용시키면 되잖아. 이거는 되게 쉬워. 그런데 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 프로블럼 솔빙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더 어렵고 어떤 퀘스천이 더 쉽다라고는 말은 못하는데 학생들마다 이게 호불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.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시험 볼 때 이렇게 오픈북으로 책을 들고 책이랑 노트, 제가 공부한 자료를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우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하지만 이 시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시험의 점수를 못 받으면 핑계거리가 없어요. 암기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자체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배운 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시험을 통해, 이 오픈북 시험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그 오픈북 시험이 이 학생이 진짜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,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험이 훨씬 더 저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목을 채 이해하지 못하고 과목을 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나리오를 받는다 한들, 아무리 에세이 퀘스천을 받는다 한들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없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슈가 될 만한 점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시험은 법대생들에게 아직도 무서운 존재입니다.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 파이널 시험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. 중간에 과제도 있고 출석 점수도 있고 발표 점수도 있고 하지만 시험 점수가 대체적으로 50%, 60%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만 잘 못 봐도 페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이 만약에 60점 만점인데 최소 20점은 넘어야 된다, 30점은 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. 다른 과제를 아무리 잘해서 패스를 할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정해진 기준, 20점이나 30점이나 이런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또 그 과목을 페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험이 아주 중요합니다. 오늘은 호주의 법대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봤습니다. 한국의 법대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시험이 될 거예요.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든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. 호주
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.